여러분,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마시는 시원한 탄산음료 한 잔, 혹은 겨울철 따뜻하게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이 얼마나 달콤하고 기분 좋은지 잘 아시죠? 피곤할 때, 갈증이 날 때, 혹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마시는 음료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상의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혹시 그 한 잔 속에 들어있는 당분이 얼마나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별 생각 없이 마시는 음료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 한 캔에는 설탕이 10스푼 이상 들어 있습니다. 카페에서 흔히 마시는 카페라떼에는 각설탕 6개에서 7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가기도 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과일이라고 적혀 있어도 당분 함량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 들어있는 당분은 사실상 콜라와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스는 몸에 좋다는 착각을 하며 안심하고 마시곤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음료로 섭취하는 당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빠르게 몸속에 들어가고 또 빠르게 혈액 속으로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밥을 먹으며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위와 장에서 천천히 분해되지만 음료 속의 액상과당이나 설탕은 순식간에 혈당을 올려버립니다. 마시는 순간은 달콤하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쏟아져 나오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많은 분들이 당분 섭취는 단순히 살찌는 문제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살만 안 찌면 괜찮아 하고 안심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실 당분은 단순히 뱃살을 만드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분은 간과 혈관을 공격하고 치아를 약하게 만들며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즉, 우리가 마시는 단 음료 한 잔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긴 도미노처럼 우리 몸의 건강을 차례차례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료 한 잔의 당분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병, 지방간,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병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치아가 약해지고 잇몸이 쉽게 상하면서 음식 섭취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혈당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신 믹스커피 한 잔, 점심에 곁들인 탄산음료 한 잔, 저녁에 디저트처럼 마신 과일 주스까지 하루에만 벌써 설탕 20스푼 가까이를 섭취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며 넣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설탕을 매일 몸속에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한 잔의 음료가 어떻게 우리 몸을 흔들고 있는지, 왜 단순히 체중 증가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어떤 작은 선택을 시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평생 기억력을 또렷하게, 건강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료 속 당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혈당입니다. 음료를 마시는 순간 그 달콤한 맛은 혀에서 바로 느껴지지만 사실 더 큰 변화는 우리 몸속, 특히 혈액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분은 음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밥이나 고구마처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소화 과정을 거쳐 서서히 포도당으로 분해되지만 음료에 들어있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은 거의 기다림 없이 바로 혈액 속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죠. 이 과정은 원래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료로 당분을 반복해서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쏟아져 나오면 우리 몸은 점차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세포가 이제 그만하고 반응을 줄이는 것이죠. 이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같은 양의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집니다. 췌장은 과부하에 걸려 점점 지치고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력 저하, 신장 손상, 말초 신경 손상 등 전신에 영향을 끼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로 당분을 쉽게 섭취하는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몸을 조금씩 병들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음료 섭취와 당뇨병 발생률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추가 당류 섭취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탄산음료나 커피 믹스를 즐기는 사람들의 경우 이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가공음료를 마시는 성인의 당뇨병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2배 높았습니다. 단순히 마시는 습관 하나가 중년 이후 건강을 가르는 갈림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50대 이후에는 췌장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니 음료 속 당분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 없이 넘겼던 달콤한 음료가 나이 들어서는 당뇨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음료가 배부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밥이나 빵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지만 음료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음료로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오른 뒤 금세 떨어지고 다시 갈증과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또 다른 음료나 간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은 계속 분비되고 혈당은 널뛰기를 하며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많은 분들이 믹스커피나 탄산음료를 한 잔쯤은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이 하루에 2잔, 3잔으로 늘어나고 매일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몸속 췌장은 매번 혈당을 낮추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고가 쌓이면 결국 힘이 다해버리고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당분 음료가 눈에 띄게 살을 찌우지 않아도 내부에서는 이미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체중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혈당과 인슐린은 계속 요동치고 혈관과 장기는 조용히 손상됩니다. 나는 살이 안 찌니까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마시는 콜라 한 캔은 단 몇 분 만에 혈당을 치솟게 만들지만 그 여파는 몇 시간 동안 우리 몸을 괴롭힙니다. 인슐린은 과다하게 분비되고 혈당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에너지가 금세 바닥나고 머리는 무겁고 기분은 가라앉습니다. 이런 현상을 몇 년간 반복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췌장이 버티지 못하고 병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처럼 음료 속 당분은 달콤한 기분을 주는 대신 우리 몸에 위험한 시한폭탄을 심습니다. 바로 혈당과 인슐린의 악순환이라는 폭탄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작은 불씨가 켜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분 음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고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혈당과 인슐린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마시는 음료 속 당분이 간과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 건강이라고 하면 술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사실 음료 속 당분, 특히 액상과당은 술 못지않게 간을 혹사시키는 주범입니다. 액상과당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과일맛 음료, 심지어는 달콤한 커피 음료에도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당이 우리 몸속에서 다른 영양소처럼
전신에서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간에서 대사된다는 점입니다. 소량이라면 괜찮지만 음료로 대량 섭취할 경우 간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남은 당분은 결국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에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지방간이 생깁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간에 지방이 낀 상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간 염증으로 발전하고 더 심해지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출발점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웬만큼 손상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료를 매일 마시며 간을 혹사시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몸이 조금 무겁거나 피곤한 정도로만 느낄 뿐 실제로 간세포는 하나둘씩 손상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나간 수치 이상 소견을 들으면 그제야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간에서 처리하지 못한 당분은 혈액 속을 떠돌며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잉여 당분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혈액에 쌓이고 이로 인해 혈액은 점점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기름이 많이 낀 물처럼 흐름이 나빠지는 것이죠.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벽에 기름기를 남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면 결국 혈액의 통로가 막히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매일 한 잔씩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1%나 더 높다고 합니다. 하루 한 잔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습관이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혈액 속에 당분과 지방이 많아지면 혈압도 상승합니다. 혈관이 단단해지고 좁아지니 혈액이 지나가기 위해 더 큰 압력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고혈압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동시에 다른 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이 함께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은 나이가 들수록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는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분 섭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간과 혈관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또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간이 손상되더라도 특별한 통증은 잘 느껴지지 않고 혈관이 좁아져도 어느 날 갑자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흉통이나 갑작스러운 마비 같은 신호가 왔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짚어야 합니다. 우리는 음료를 마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을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단맛이 있으니 조금 들어갔겠거니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설탕 수십 그램이 한 컵에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음료는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간과 혈관이 받는 충격은 더욱 큽니다. 이 차이를 알고 나면 한 잔의 음료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간과 혈관을 위협하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간 기능과 혈관 탄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습관이 나이 들어서는 곧바로 건강 문제로 나타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혈압이 오르고 혈액 수치가 나빠지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결국 음료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간과 혈관을 지키는 생활 습관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신 음료 한 잔이 간에 기름기를 남기고 혈관을 좁히는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내일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음료는 줄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을 보호하고 혈관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음료 속 당분을 이야기할 때 간과 혈관뿐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치아와 뇌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료의 단맛을 즐기면서도 충치나 잇몸 질환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치아 건강이 더욱 취약해지고 단 음료는
치아를 빠르게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당분은 입속 세균에게 최고의 먹이가 됩니다. 입속에는 늘 다양한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들은 당분을 분해하면서 산을 만들어냅니다. 그 산이 치아의 표면을 공격해 에나멜층을 녹여버리죠. 이것이 충치의 시작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충치가 생기면 단순히 치과 치료로 끝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산의 공격을 더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결국 치아가 시리고 아프며 심하면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아가 상하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 영양소 흡수가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체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전신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치아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음료 속 당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치아를 꾸준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탄산음료는 산성 성분까지 더해져 치아를 이중으로 손상시킵니다. 단맛과 청량감 뒤에는 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뇌 건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료 속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떨어뜨리면서 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올라갈 때는 잠시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곧바로 혈당이 떨어지면 피곤함과 무기력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단 음료를 마시면 순간적으로는 힘이 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더 큰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혼란을 겪습니다. 혈당의 널뛰기는 뇌세포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시니어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당분 섭취가 더해지면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설탕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무서운 점은 당분이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 단맛을 경험하면 뇌는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음료를 마실 때 행복감을 느끼죠. 하지만 이 즐거움은 잠깐뿐입니다. 곧바로 혈당이 떨어지면서 다시 단맛을 원하게 되고 또다시 음료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음료에 대한 일종의 중독이 형성됩니다. 단맛이 없으면 허전하고 머리가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는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죠. 뇌는 단맛을 더 강하게 갈망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음료를 마시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뇌가 단맛에 길들여지면 결국 스스로의 조절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음료를 줄이고 싶어도 쉽게 줄이지 못하고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치 담배나 술처럼 뇌가 중독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음료 속 당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당뇨나 비만 같은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뇌의 보상체계와 정신적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치아와 뇌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뇌가 건강해야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음료 한 잔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위협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치아가 약해지고 뇌가 지쳐가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신 커피 믹스 한 잔, 혹은 점심 후에 마신 달콤한 주스 한 잔이 단순히 갈증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치아와 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당분은 단맛으로 위장해 우리를 속이지만 결국 치아를 약하게 하고 뇌의 기능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분 음료를 줄이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인다면 치아도 지킬 수 있고 뇌 건강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잔의 음료 속에 숨어있는 당분이 우리 몸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당분이 사실은 혈당과 인슐린의 악순환을 만들고 간에 지방을 쌓으면 혈관을 좁히고 치아와 뇌까지도 위협한다는 사실, 놀라우면서도 두렵지 않으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은 회복력이 약해지고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마셨던 음료도 50대 이후에는 당뇨병, 지방간, 고혈압, 치매와 같은 무거운 이름의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도 작은 변화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잔의 음료를 물로 바꿔보세요.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 달콤한 주스 대신 무가당차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간과 혈관은 한결 편안해지곤 치아와 뇌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보약이나 값비싼 건강식품보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음료를 줄이는 것, 그것이 평생을 건강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음료를 마셨는지 잠시 떠올려 보세요. 커피 믹스 한 잔, 탄산음료 한 캔, 과일 주스 한 컵. 그 음료가 여러분의 몸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달콤한 순간의 기분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건강한 선택을 이어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을 지켜줍니다. 한 잔의 음료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가볍고 또렷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